자, 2차 부등식 봅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요,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1차 부등식 중에서도 이제 절대값이 들어있는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 부등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냐?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생각해 보세요. 자, 기울기가 양수라고 합시다.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에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다. 이런 2차 함수를 줘요. 그러면 여기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될 수도 있죠? 그래프 자체가 중근을 가질 수도 있죠. 맞아요. 중근을 가지면 여기에는 이 x축이랑 어떻게 될까요? 접하게 되겠네.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두 개의 허근을 가지면 여기에는 이 친구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붕 뜰 겁니다. 맞죠, 동준아? 보고 있죠? 네. 그래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요, 여기에는 이 한 근을 알파, 여기에는 한 근을 내가 베타라고 잡으면 알파보다 작을 때는 모든 부호가 뭡니까? 알파보다 작을 땐 부호가 다 뭐예요? 양수죠?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베타보다 클 때는 부호가 다 뭐예요? 양수예요. 맞죠? 근데 알파, 베타 사이에 있을 때는 뭡니까? 음수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딱 중근을 가져요. 이 중근 지점을 내가 알파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알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호가 다 뭐예요? 플러스예요. 그리고 딱 언제일 때만? x가 알파일 때만 딱 무슨 값을 가져요? 0 값을 가질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 얘가 만약에 두 허근을 가진다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의 그래프가 붕 떠 있을 게 될 거고 얘는 모든 지점에서 다 뭐예요? 양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부등식,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에는 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요, 양수가 될 범위가 어디라고요? 여기에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지금처럼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실근이 0보다 클 조건 언제예요? x의 값이 뭐보다 작던지? x의 값이 알파보다 작던지. 맞아요. 그러면 x의 값이 뭐보다 크면 돼요? 베타보다 커지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네. 아니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음수가 되려면요. 얘는 x의 값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요? 두 근 사이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x의 값이 알파와 그리고 베타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이 친구는요. 그래프 자체가 알파일 때가 0이고 나머지는 다 양수거든요. 맞죠?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잡으면요. 음수인 부분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언제일 때만 존재하죠? 0일 때만 존재해요. 그럼 0은 x가 얼마일 때예요? 알파일 때. 이렇게 딱 한 점만 잡히겠네?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에서는요. 얘가 모든 지점이 다 양수이거나 아니면 0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x가 실수 전체에서 다 성립하겠네요.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이 친구가요. 그래프가 이렇게 두 허근을 가져서 붕 뜬 상태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범위는 x의 값이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아지는 이 범위에서는 얘는 근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요. 지금처럼 그래프가 두 실근을 갖느냐 아니면 중근을 갖느냐 아니면 이 그래프 자체가 두 허근을 갖느냐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올 거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얘가 0보다 클지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을지 아니면 0보다 작을지 0보다 작거나 같을지 이렇게 총 네 가지의 근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됐습니까? 자, 이게 간략적인 이야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자, 만약에 어떤 2차 부등식의 해를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요. 어떤 2차 식을 주고 걔가 0보다 크다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아니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가지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값을 찾고 싶다고요. 맞습니까? 자,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것처럼 알파와 베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는요. 뭘 갖는다는 소리예요?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네요. 맞습니까? 즉, 판별식이 어떨 때요?
0보다 클 때예요. 됐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클 때는 부호가 뭐가 될 거고요? 플러스가 될 거고 알파, 베타 사이에는 부호가 뭐가 잡힐 거예요? 마이너스가 잡힐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큰 범위를 줬을 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면 그게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주면 0보다 큰 범위는 어디예요? 한 근, 작은 근보다는 어떻거나 작거나 아니면 큰 근보다는 어때야 돼요? 큰 이 범위에서 양수근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등호를 붙여도 마찬가지 등호를 넣어주시면 끝.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요. 0보다 작은 범위는 두 근 사이에 있을 때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의 사이에 있다. 알파와 베타 사이에 x값이 놓이면 된다. 여기에 등호가 붙으면 똑같이 등호를 붙여주시면 끝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패턴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지금처럼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한 근보다 작은 근보다 작거나 아니면 큰 근보다 클 때는 지금처럼 양수의 값을 가질 거고 두 근 사이에 있을 때는 음수 값을 가질 거다. 되셨나요? 무슨 얘기하는지? 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합시다. 자, 만약에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그 2차 방정식이 0보다 큰 값 아니면 0보다 작은 값 이런 형태를 준다면 여기에는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것보다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잡으면 얘가 0보다 큰 범위를 잡게 될 거고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를 잡으면 얘는 0보다 작아진 범위를 그려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세부적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잡히면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0보다 큰 쪽을 잡으려면 작은 근보다는 작고 큰 근보다는 큰 쪽을 잡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2차 방정식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아지는 범위를 찾으면 두 근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등호가 들어있으면 등호를 넣어주시면 끝이고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찾으래요. 자, 여기에는 이 친구는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으려면 어디에 있으면 돼요? 두 근 사이에 x의 값이 놓여지면 음수가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가 두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여기에는 두 근 사이에 있을 때는 음수의 범위 그리고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클 때는 양수의 범위에 있구나 라고 좀 머릿속에 있어 주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요.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판별식이 0이면요. 그래프 자체가 지금처럼요. 알파라는 그 지점 한 실근에서 중근을 갖게 될 거고 여기에서 딱 0이 되는 지점이 될 거야. 무슨 소리인지 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0보다 큰 범위를 찾고 싶으면 얘는 다 양수거든요. 근데 언제일 때만 여기에 있는 식은 알파일 때만 0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알파인 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되겠네. 그래서 x의 값은 알파가 제외한 모든 실수 범위에서 다 양수일 거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양수고 모두 다 0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다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음수가 되는 범위? 이건 같은 경우는 음수가 되는 범위 존재해야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좀 많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차 부등식이나 2차 부등식을 풀면 근이 특수하지 않은 이상은 보통 x의 값에 대한 범위로 설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x의 값이 어느 한 지점이 나오는 2차 부등식에는 얘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면 지금처럼 x의 값이 어떤 특정한 하나 지점을 가지고 얘가 근이 잡히려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뭘 가져야 된다?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문제 자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무슨 얘기하는지. 자, 밑에는 한번 예제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얘가 0보다 큰 범위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x 마이너스 2의 완제 0보다 크다 이 소리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2라는 지점에서 0이 될 거고 나머지는 다 x축보다 위쪽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범위는 x가 얼마일 때만 제외해주면 되겠어? 2일 때만 제외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을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에는 이 친구의 근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 x-2의 완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찾고 싶어요. 얘 같은 경우는 다 0보다 크고 2일 때만 0이거든요. 이때는 x의 값이 뭐일 수 있어요? 모든 실수에서 다 가능합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 x-2의 제곱이 음수가 된대요. 자, 음수가 되려면 얘는 음수가 되는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 그 다음 x-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음수인 범위는 없는데 딱 0이 되는 지점은 한 군데가 존재해요. 그래서 x의 값이 얼마? 2.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근이 하나가 잡히려면 지금처럼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되고 0보다 작거나 다들 자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 알아서 이러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할게요. 다 충분히 2차 부등식을 다 마스터하셨으니까 수업을 집중 안 하고 있죠. 자,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할게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될 거예요? 붕 뜰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0보다 큰 범위 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모든 실수에서 다 가능할 거고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해가 없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요. 2차 부등식의 절대 부등식으로 사실 많이 넘어가는 파트고요. 모든 x의 값에 항상 만족해준다. 얘가 x의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0보다 크다. 이걸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되겠다. 0보다 작아지면 그래프가 붕 뜨게 될 거고 그래프가 붕 뜬다는 소리는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판별식의 형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죠.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어떤 2차 부등식이 지금처럼 무조건 0보다 크고 싶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무조건 0보다 크려면요.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돼요? 붕 떠 있으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이 그래프가 붕 떠 있을 거고 모든 지점에서 다 뭐가 됐을 거야?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음수가 되는 얘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고 싶으면 a의 값이 음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할 거고 이렇게 붕 떠 있을 테니까 모든 값에서 다 음수를 갖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고 싶다. 이런 형태의 문제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패턴이 세 가지가 있고 그래프가 어떤 형식에 따라서 어떤 범위를 가질지가 조금 더 머릿속에서 매칭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은요. 2차 부등식을 가지고요. 어떤 해를 줄 겁니다. 해를 주고 나서 얘를 가지고 거꾸로 2차 부등식을 만들어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건데요. 어떤 부등식을 풀었어요. 근데 그 해가 뭐래요? 2랑 5 사이에 있대요. 그러면 얘가 두근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두근 사이에 있으려면 어떤 a의 x-2, x-5 이렇게 0보다 작다. 이런 범위를 주고 a의 값이 뭐임을 보이면 되겠어? 양수임을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얘가 실근을 2에서 5에서 가질 거고 그리고 여기 범위를 잡으려면 음수인 범위를 선택해 주겠죠. 무슨 얘기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x의 값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놓이려면 그때는 x-알파와 x-베타가 0보다 작은 범위를 설정해 줬을 거고요. x의 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아니면 x의 값이 베타보다 크다라는 이런 해를 가지면 x-알파, x-베타가 0보다 큰 범위의 해를 줬을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를 주고 식을 만들어라.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문제 아시죠?
자, 문제 풉시다.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보래요. 네, 풀어보죠. 자, 여기에 이 친구가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요. 인수분해가 되고 있어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을 주시면 되고 얘가 0보다 작다. 이 범위를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친구가 0보다 작으려면 여기에 있는 두근 사이에 놓이면 되거든요. 그럼 두근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는 두 번째요. 일단 여기가 음수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에는 음수를 양수로 바꿔요. 마이너스를 다 곱합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라. 됐습니까? 자, 여기 있는 친구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되네요.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3 이렇게 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얘가 0보다 크고 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작은 근보다는 작고 큰 근보다는 큰 범위 여기를 설정해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보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에요. 딱 봐도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을 한번 살펴보죠.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뭐가 돼요? 음수가 돼요. 맞지요? 자, 그러면 얘가 판별식의 음수라는 소리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을 거야? 붕 떠 있을 거야. 얘가 붕 떠 있는 상태에서 0보다 큰 범위 설정을 했거든요. 그럼 얘는 x의 값에 뭘 집어넣더라도 항상 다 뭐예요? 0보다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될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네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어떤 완전 제곱식?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x축에 이렇게 접할 거거든. 얘 음수인 범위 존재해요?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거 문제 가시죠. 자, 여기에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이 친구가 마이너스 4랑 b 이렇게 있대요. 됐습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는 이 부등식이 음수인 범위. 그러면 얘가 음수인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b 이렇게 줬다 소리는 마이너스 4랑 b가 여기에는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방정식에 뭐가 돼야 돼요? 해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근각계수 관계 때문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는 거 지금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랑 여기에는 이 친구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잡힌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2가 잡힌다는 소리네. 그러면 여기에는 b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2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얘랑 얘랑 더했을 때 두근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는 이 a 값은요. 두근의 곱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면 두근을 곱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a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겠다? 마이너스 8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근각계수와의 관계 써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마이너스 4랑 b가요. 여기에는 이 친구의 해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는 x 플러스 4,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b 얘가 이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 친구 풀어서 두 개의 개수를 비교해도 상관이 없어요. 됐죠? 자, 이거 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x의 값이 3 이렇게 하나의 근으로 잡히는 경우는요. 얘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거나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처럼 한 개의 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소리는 판별식이 뭐라는 소리입니까? 0이란 소리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가 2k니까요. 짝수공식 쓸 수 있을 거예요. 짝수공식 돌리면 자, b-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k 얘가 0이면 돼요. 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친구 k로 묶어주시면 k-3이 0 이렇게 될 거고 k의 값이 0이거나 또는 얼마면 되겠다? 3이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간혹가다 문제 보시면 여기에 K가 붙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에 K가 붙어 있으면 K가 0일 때는 제외해 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K가 붙어 있으면 K에 0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 2차 부등식이 안 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간혹가다 0 같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3번 가죠. 자, 여기에는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잡힌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잡았더니 걔가 마이너스 4랑 3 이렇게 잡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최고 차의 개수가 지금 얼마예요?
2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적당히 인수분해 돼서 2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를 줬을 때가 이렇게 해가 잡히겠죠.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 풀어주니까 2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랑 지금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p값은 2고 q값은 마이너스 24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두 번째 걸 풀었더니요. 그때는 해가 1과 3 이렇게 잡힌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a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a의 값이 만약에 양수라면 슝 이렇게 잡힐 거고요. 여기가 1, 여기가 3 이렇게 잡힐 거야. 얘가 0보다 작은 범위? 그러면 1과 3 이렇게 잡히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가능해요. 맞아요.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a의 값이 음수라고 볼까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얘가 양수인 범위를 찾고 싶으면 두근보다 작고 큰 근보다는 크고 작은 보다는 작고 그러니까 이렇게 잡힐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a의 값이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정보를 얻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a의 값이 양수일 때 근을 1이랑 3을 가져야 되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돼서 a의 x-1, x-3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야 돼요. 맞아요. 자, 이 친구 풀어주시면요. 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게 될 거고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가 0보다 작다. 얘랑 지금 같아야 되거든. 맞습니까? 근데 식을 지금 이렇게 바꿨대요. 무슨 소리야? b에다가 뭘 붙였구나? 마이너스를 붙였구나. 그러면 여기가 지금 b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꿨대요.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3a가 0보다 크다. 이 범위를 지금 설정해달라는 소리네요. 맞습니까? 자, 이 친구 a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잡힐 거고요. 인수분해 되네요. 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 범위예요. 자, 얘가 지금 0보다 크고 a가 양수였거든요. 그러면 큰 근보다는 크고 작은 근보다는 어떻게 돼요?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아니면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필수제 사분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만족한다. 모든 실수 x의 값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자, 얘 가지고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항등식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을 성립하면 항등식이라고 부르고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면 걔는 절대부등식 이렇게 이름 붙여줄 건데, 절대부등식은 수학 하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지금처럼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가 뭐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0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양수이잖아요. 기울기가 양수인 상태에서 얘가 모든 범위에서 양수값을 가지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붕 떠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의 뭘 구했을 때? 판별식을 구했을 때 두 개의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맞습니까? 자, 판별식을 구합시다. 판별식을 구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0보다 작으면 되고요. 그러면 K의 값이 뭐보다 크면 되겠다. 1보다 크면 되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것도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요.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됐나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는 2차 부등식 일단 기울기가 뭐예요? 양수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는요. 슝.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여기 두 근 사이요. 해가 존재해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지금처럼 어떻게 되더라도 X축에 접하더라도 딱 0인 지점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된다? X축 위에 있어야 된다. 붕 떠 있어야 돼.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2차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 의미를 해주는 거고요. 이 친구에서 판별식을 잡으면 자 b제곱이에요. k-6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k-3 여기에는 이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고요?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그럼 k에 대한 또 2차 부등식이 한 번 더 잡히겠죠. 자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36 마이너스 4k 플러스 12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k제곱 마이너스 16k 플러스 48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잡히죠. 됐나요? 네, 인수분해 됐네요. k-10이랑 k-4 이렇게 잡아서 0보다 작다. 얘가 0보다 작은 범위는 두 근 사이에 있는 거니까 k의 값이 어디랑 어디 사이? 4랑 그리고 12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범위 설정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잘 되고 있죠? 이렇게 피곤해 보여. 조금 이 피곤함을 좀 없애줄 만한 얘기를 좀 해줄까요? 벌써 5월 15일이에요. 5월의 반이 지났어요. 네. 6월 달에 뭐 해요? 시험 대비예요. 6월 달에는 기말고사 준비해야 돼요. 맞죠? 지금처럼 이렇게 시험 대비를 안 하고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수업도 몇 개 안 남았다는 의미죠. 맞아요. 5월달에 부탁해 놓은 거 다 하고 있죠. 수학의 셈, 센, 교과서 3개 다 끝내주고 있죠. 네, 6월달 가서 다시 그때부터 개념 잡고 있으면 굉장히 슬퍼할 거예요. 이제 5월 중간이에요. 딱 2주 남았어요. 2주 지나면 시험 대비해야 돼. 그러면 2주 지나서 시험 대비할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죠? 지금 뭔가 굉장히 나사가 하나둘씩 빠져있는 것처럼 막 좀 풀어지고 있는데 네, 한 달 반이 지나면 기말고사입니다. 좀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5번 보죠. 여기에는 부등식이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절대 부등식 이야기입니다. 얘가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은요. a의 값이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줬으니까 음수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왜냐면 음수일 때는 음수인 범위가 무조건 잡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일 거예요? 양수일 거다라는 일단 가정하에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친구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접해 있거나 아니면 두 개의 허근을 가져야 돼. 다시 말해서 판별식이 0이거나 아니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럴 때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범위를 모두 만족시켜 줄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해 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모든 부분에서 다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판별식 잡읍시다. 자, 여기가 짝수네요. 짝수공식 쓰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a 얘가 어땠으면 좋겠다고요?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요. 자, a로 묶어주시면 a-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범위에 있으려면 a의 값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 0과 3 사이에 있으면 돼. 그래서 a의 값이 0과 3 사이에 있다면 이 그래프는 접하거나 아니면 그래프가 붕 떠 있을 거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자, 6번 보죠. 여기에는 2차 부등식이요. y는 2x 플러스 1 이것보다 항상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요. 그냥 어떤 2차 함수만 준 게 아니라 2차 함수에다가 하나 더 1차 함수를 줬습니다. 됐죠? 자, 그림상으로 대충 예상을 해본다면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 그래프는 뭐 할 거예요? 아래로 볼록할 거예요.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거고요. 여기에는 2x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직선 그래프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될 경우가요. 이 그래프, 이 직선 그래프보다 2차 함수가 항상 위쪽에 있을 거거든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여기에는 이 2차 함수랑 여기에는 1차 함수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그리고 2x 플러스 1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연립했을 때 이렇게 연립하면 이 두 그래프에 뭐가 생기죠? 교점이 생기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교점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다는 소리는 슝 하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요. 이걸 풀었을 때 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2차 부등식이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는 소리는 판별식이 뭐다? 0보다 작다라는 의미죠. 맞아요. 자, 판별식 잡읍시다. 판별식 잡으면 b제곱 25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 여기에 이 친구가 어때야 된다고요?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되셨니까? 네. 자, 그러면 근데 잘못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에는 이 2차 함수랑 여기에는 이 1차 함수가 위쪽에는 x의 값이 없다가 아니라 x의 값이 2보다 작고 x가 b보다 크다래요. 네. 다시 정정합시다. 여기에 있는 2차 함수랑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1차 함수가 이렇게 만날 건데 얘가 위쪽에 있는 범위 다시 말해서 여기보다 그리고 여기보다 이렇게 되는 게 2랑 b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네. 자, 그렇다는 소리는요. 똑같아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뭐 해서요? 연립했을 때 교점이 뭐랑 뭐가 잡힌다는 소리죠? 2랑 b가 잡힌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연립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그리고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연립할 거고요. 됐죠? 네. 자, 그러면 x제곱 여기서 이거 뺀다고 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지금 이게 이쪽에서 이쪽을 여기서 이걸 뺀 거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얘가 위쪽에 있다는 소리는요. 누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2차 함수가 더 어떤 소리예요?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더 값이 컸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이 친구보다. 맞죠? 그러면 얘가 값이 더 크려면 여기서 이거를 뺀 게 뭐가 되면 돼요? 양수의 범위를 가지면 되죠. 이거 잘 이해되세요? 여기에는 2차 함수랑 여기에는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뺀 이 식이 0보다 크면 2차 함수의 값이 이 1차 함수의 값보다 더 어떻단 소리야? 크다라는 의미일 거 아니야. 보이십니까? 네. 자, 그럼 여기에 이 친구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이렇게 잡힌다는 소리거든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잡힌다는 소리는 근을 뭐랑 뭘 갖는다는 소리야? 2랑 b를 갖는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에 이 친구가 x-2, x-b 0보다 크다. 이 범위를 잡았다. 이 소리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 풀어주시면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x 플러스 2b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그럼 b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고요. 3일 수밖에 없고 b의 값이 3이라면 a-1이 6이 된다는 소리니까 a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7일 수밖에 없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주고 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만나든지 아니면 접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안 만나든지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연립한 식이